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술과 증거가 다 오염됐다.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내란죄를 뺐다. 핵심이 빠졌다. 절반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임하고 있다. 국헌문란의 1, 2, 3 계엄은 하나도 해당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 5가지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국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아시죠? 박대출 의원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경 연단에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박대출 의원은 그래도 봄은 온다. 우리가 만세 부를 날이 온다. 라면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는데요. 본격적인 연설에 나선 박대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진술과 증거가 다 오염됐다. 독수독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술과 증거가 다 오염됐다. 독수독과다. 둘째, 절차가 법적으로 많이 하자가 있다. 역시 독수독과다. 셋째, 내란죄 때문에 탄핵한다고 38번이나 썼는데 그걸 쑥 뺐다. 핵심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내란죄 때문에 탄핵한다고 처음에는 38번을 썼는데 이걸 다 빼버렸다. 넷째, 대통령 지지도가 50% 오르내리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절반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임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박대출 의원은 5번째, 우리 형법과 대법원 판례 정리된 국헌문란에 1, 2, 3 계엄은 하나도 해당 안 된다. 국헌문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형법에 비춰볼 때,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계엄은 국헌문란이 되지 않는다. 박대출 의원은 1, 2, 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상당기간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은 이것이 국헌문란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2, 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헌법과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금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상당기간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국헌문란인데 여기에 하나도 해당하는 게 없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이 된 게 아무것도 없기에 대통령 탄핵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참석자들과 탄핵 기각을 같이 외치자고 소리쳤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재탄핵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최상목 부총리까지 함께 쌍탄핵하겠다고 하고 아예 탄핵 몰빵을 하려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지만 박대출 의원이 연설을 하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또 연설을 하면서 또 집회에 참석한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분들께 이 5가지라는 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탄핵 각하나 기각이 분명하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5가지가 뭐냐?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또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뭐냐? 진술과 증거가 다 오염됐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있습니까? 홍장한 메모, 그 다음에 또 곽종근 진술, 그거 말고도 사실상 말이죠. 지금 내란죄로 엮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말이죠. 진술한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외포되어서 사실상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많고 사실과 또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술과 증거가 다 오염됐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거든 경찰에서 한 거든 이런 거를 갖다가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독과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 절차가 법적으로 많이 하자가 있다. 역시 독수독과다. 셋째, 내라제 때문에 탄핵한다고 38번이나 써놓고 그걸 쏙 뺐다. 핵심이 빠졌다. 넷째, 대통령 지도가 50% 오르내리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지지도가 50%를 오르내리겠느냐. 이것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 형법과 대법원 판례 정리된 국회문란에 1, 2, 3계엄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가 우리 형법과 대법원의 판례 정리된 국회문란에 1, 2, 3계엄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문란이 아니다. 우리 형법에 비춰볼 때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든 저렇게 정리를 하든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박대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지금 사실상 말이죠.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하나 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말한다면 지금 일사부재의 그다음에 소수사실의 동일성 문제 그다음에 오염된 증거로서의 채택 내지는 그 증거 적용의 문제 그걸 이제 증거재판주의 또는 엄격한 증명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은 인용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대출 의원도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나 기각이 될 거고 절대로 인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헌재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말이죠. 지금 완전히 봉착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가지고서 지금 다듬다, 별개 의견을 쓴다, 내지는 반대 의견을 쓴다, 그런 단계로 가지도 못한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편결을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글쎄 이렇게 되면 말이죠. 혼란만 가중되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국힘 쪽에서는 우리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고를 해달라는 입장인데 지금 좌파들이 더 난리예요. 지금 빨리 선고 안 한다고. 빨리 선고하면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될 텐데 지금 왜 빨리 하라고 그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것인지 좀 이해할 수 없죠. 사실은 지금 빨리 하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빨리 하는 걸 원치 않아서 사실은 마흔역을 임명하려고 또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두고서 여러 가지 설이 아직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하고 어떤 것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강시엽 TV입니다.